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9대 후반기 논산시의회 첫 회의가 열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제258회 임시회계에서는 결의안 및 일반 안건 심사와 함께 한 해의 분기점을 지나는 시점인 만큼 각 부서 현안의 추진사항을 정치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통해 논산시의회 정책들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당연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업무 보고에 힘써 주셔서 이번 회기가 현안 사업들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9대 후반기 논산시의회는 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생활정치군 의정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으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임무는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은 어쩌면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 간의 갈등이 깊어만 간다면 힘든 건 시민들입니다. 원활한 소통으로 상호 간의 거리를 좁혀나가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며 나가야 합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주체이지만 논산시 발전과 논산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이기도 한다는 점, 두 역할 사이의 균형을 잡으며 부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선영 시장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폭우와 폭염이 굴거나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같을 때 오죽 기력이 떨어졌으며 우리 조상들은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고 할 정도입니다. 마치 저기사 오늘이 더위가 꺾이고 오깁이 삐뚤어진다는 처세입니다. 막바지에 올 여름 한적이 건강 유의하시고 풍성하고 행복한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논산시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8월 14일 김종욱 의원 등 5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1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4일 이상구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2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4년 8월 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4년 8월 19일 윤금숙 의원, 김종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25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 결정권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결의안 및 일반 안건 심사 처리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정치를 위하여 전자의 시스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도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분류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의사 일정 제1항 제258회 논산시회 임시회 회기 결정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에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김종우 의원 등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제주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의사 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의회 운영위원 상임 및 고임의 권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선임된 상임위원회 위원 병행의 권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민병추 의원이 사임하고 서승필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의사 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상임 및 보임권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권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병행권으로 본 의원이 사임하고 소원 의원, 장진호 의원, 허명수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의가 없으시므로 의사 일정 제4항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권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이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을 시청하신 윤근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11만 논산 시민 여러분, 백성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논산시의 윤금숙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여드린 사진은 논산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입니다. 논산시는 현수막 천국, 논산시민은 현수막 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여 논산시의 탄소 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실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폐기물에 의한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600만 톤으로 충남 99만 5천 톤으로 전국 1위, 논산시민
논산시 5만 3천 톤으로 충남에서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한국 ESG 평가원 발표에 의하면 논산시는 ESG 평가에서 환경부문 C등급을 받아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해마다 전국에서 현수막 폐기물이 약 9천 톤이 발생하는데 그중 단 5%만이 재활용될 뿐이고 나머지 95%는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석유 성분에서 추출한 폴리에스터가 주성분으로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환경오염 덩어리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23년 논산시에서 수거된 현수막은 3만 953개로 무게로는 약 40톤이며 그중 약 15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은 79톤으로 30년생 아름다리 소나무 1000그루가 12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합니다. 또한 폐기하는 비용으로 약 1천만 원 세금이 더 쓰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탄소 배출권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막대한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수막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매립과 소각 그리고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립은 유해물질이 분해되는데 50년 이상 걸리고 소각은 환경 호르몬 등 발암물질이 배출되며 재활용은 그 과정 중 미세 플라스틱이 생성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수막을 폴리락타이드 즉 PLA와 같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에 의하면 PLA는 주로 옥수수와 사탕수수 등의 식물로 만든 생분해성 물질로 소각 시 유독성 물질과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도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매립 시에도 5개월 이내에 거의 생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울산광역시, 김포시, 파주시, 춘천시, 가까운 익산시 등에서 PLA와 같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6월에 대전시는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다를 운영하면서 인지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게시 기간 연장 등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4년 5월에 부산광역시 서구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으며 파주시, 하남시, 공주시 등 15개 지자체에서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성현 시장님, 정부와 기업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탄소 중립, ESG 실천을 강조하며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정부 정책을 알리고 기업을 소개하고 지자체의 실적을 내세우는데 사용되는 현수막에는 환경오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다닙니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지키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실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논산시는 현수막 사용에 있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현수막이 사용될 시책 공고, 행사 및 축제 등의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현수막 사용을 솔선수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 현수막을 근절시키고 민간이 홍보하는 현수막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반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반을 시청하신 김정우 의원님께서 발언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11만 논산 시민 여러분, 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생활 정치를 구현하시는 조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논산시의회 김종욱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논산 시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승강기 침수로 생을 달리하신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합니다. 불철주야 피해 복구에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도와주신 5천여 명의 군인을 포함한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논산시 연무읍에 지난 2023년 1최대 누적 강우량으로 289mm가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강경읍에 하루 459mm로 전례 없는 기록적인 폭우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폭우는 날이 갈수록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논산시가 집계한 피해 규모는 2023년 인명피해 4명, 시설피해 7,885건, 피해액은 약 270억 원. 2024년 올해는 인명피해 1명, 시설피해 16,114건, 그 피해액은 약 56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 극한 호우, 사상 초유의 강우량 같은 매년 되풀이되는 피해에 대해 불가항력이라는 회피성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복되는 수해 피해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산시에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시피 막내 다 침겨갖고 좋아서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땅이 공사로 하지 않았나. 왜냐면 이 바울 같은 걸 돌려놓으면 사이사이를 세멘트로 메꿔주는 거 뭘로 하냐는데 그냥 사람 손으로 그냥 막히면서 때려박는 많이 이게 네, 본 동영상은 작년 피해 이후 금년에 피해 복구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다시 지반이 침하되어 무너진 마산천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능 복구만 한 공사는 불어난 물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현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해당 집행부서의 보고에 의하면 작년 공공시설 총 271건 피해 중 271건이 완료되었고 올해 공공시설 총 196건 피해 중 196건 모두가 복구 완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해 현황 자료를 토대로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작년에 피해를 입어 복구한 현장이 올해에도 동일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산천, 도장천, 오곡천 등의 하천 유실과 범람 사태, 양촌면 시도 4호 도로 피해, 벌금면 사정리, 연산면 관동리 산 49번지 등 산사태, 은진면 토양 배수 간섭 및 상월면 학당 치입보 수리시설 파손 등 논밭이 침수되고 비닐하우스가 쑥대밭이 되고 농작물과 가축들이 흙으로 뒤범벅된 것은 폭우에 의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부실공사와 날림공사,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력의 부실에서 온 인재였습니다. 본 의원이 논산시에 묻겠습니다. 이 모든 수해 피해가 기록적인 폭우 때문이라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있지만 작년에 동일한 지역, 동일한 장소, 동일한 피해 내용을 볼 때 이것은 피해 복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땜빵식 공사 마무리로 인한 수해가 아니었습니까?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논산시가 똑같은 수해로 특별 재난 지역이 된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고 부끄러워야 할 일인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 똑같은 피해를 2번씩이나 되풀이하고 있다는 논산시의 불명예요, 부끄럽고 무능한 행정의 극치일 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8월에 똑같은 수해 피해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하면서 논산시에 몇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시민 안전보험의 보장 확대 및 재난 대비와 침수 위험 지역 사전 관리를 위해 드론 TF팀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무엇을 시책에 반영하셨습니까? 자료화면과 같이 본 의원이 논산시를 위해 제안한 사항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올해에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축소되었습니다. 드론팀 운영은 전문적인 재난, 재해 대비를 위한 TF팀을 요구했음에도 기존 드론 공간 정보팀 인력으로 체계 없이 사진 몇 장, 영상 몇 개 남긴 운영으로 만족해 한다면 이게 과연 이 엄청난 피해를 위한 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진 몇 장, 영상 몇 개가 피해를 기록하고 보기 위한 대안이었습니까? 손이 닿지 않는 곳의 피해를 빠르게 파악하고 실시간 재난 사항을 알리는 자료로 활용하고 피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록으로 남겨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 대책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논산시에 묻고 논산 시민을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수해의 피해의 원인이었던 농경지 배수시설 설계 기준을 원점에서 재정립하고 현행 기준인 강우빈도 30년 이상 설계 기준을 50년 이상 설계 기준으로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수 펌프 고장과 용량이 맞지 않는 시설문으로 인해 하천 범람과 배수 기능 마비로 피해가 확대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조사하셔서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할 기관에는 확실히 대응해 주시고 노후된 배수 시설과 부족한 수리 시설을 즉시 교체하여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벼농사에서 원예농협으로 바뀐 논산시의 농업 현장을 반영하여 농가의 목숨과도 같은 농작물과 농업 기반 시설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위해 피해를 줄이고자 움직이는 모든 준비입니다. 올해도 459mm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어쩔 수 없었다고 반복한다면 내년에 600mm라는 폭우, 아니 그 이상의 폭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대비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회기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 여러분께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구 의원님과 허명수 의원이 2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2분 의원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서명 의원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